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5번째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군사력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뒤를 이어 무려 5번째로 강하다고 평가된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순위에 오른 국가들은 과연 어디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순위를 공개하기에 앞서 이 기관에서 여러 나라들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질보다는 양을 더 높게 친 결과가 반영된 것이며,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은 아예 제외가 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위는 스페인 못지않게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무려 항공모함을 2척이나 보유할 정도로 강력한 해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육군이 약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육군마저도 나토에서 대표적인 군사강국이라 평가받는 프랑스와 비슷할 정도이며 공군도 평균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탈리아군은 만약 러시아군이 나토군의 부대를 꺾고 지중해로 진출하게 됐을 때 그들을 막아내야만 하는 주요 전력이 되어야 하고, 나토군이 아프리카에 진출할 일이 있을 때도 이탈리아군이 그 중심에 서야 하기 때문에 매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9위는 인도의 서쪽에 위치한 국가인 파키스탄입니다. 몇몇 미디어에서는 파키스탄의 군대가 그저 그런 약체 군대이며 핵을 빼면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군대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파키스탄 군은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한 핵 보유국이고 상비군이 무려 65만 3천 명이나 되며 병사부터 장교까지 전원 직업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에서는 군인이 되는 것이 다른 일자리를 얻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원자들이 넘쳐나 굳이 징병제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죠. 파키스탄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육군은 끊임없는 무기 시스템 개발을 통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안자 미사일 시스템, 알-자라르 전차와 MBT-2000 주력 전차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는데,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강력한 보병과 포병을 보유한 탓에 9위에 오른 것으로 보이네요. 8위는 유럽과 서아시아에서 이란, 이스라엘과 함께 주요 군사강국으로 평가받는 튀르키예입니다.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병력 규모가 큰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로 강한 육군력을 보유하고 있죠. 튀르키예는 냉전 시기에는 소련,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냉전 이후에도 그리스와의 관계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강한 육군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튀르키예는 징병제로 육군을 유지하고 있으며 병력의 규모는 50만 명입니다. 다만 많은 병력수에 비해 대부분의 군사장비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에 쓰던 장비와 비슷할 정도로 낡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7위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늘리는데 힘을 쏟고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4년도 방위비 예산을 전년보다 13.4% 증가한 7조 7천억 엔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일본의 방위비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죠. 늘어난 방위비를 통해 육군과 해군, 공군 등 전 부문의 군사력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일본은 육상 자위대의 경우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더 늘리는 데 집중하고 신형 전차와 장갑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상 자위대는 이지스함 2척과 호위함 16척을 새롭게 도입하고 잠수함까지 추가로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항공 자위대는 한 대에 1억 달러나 하는 F-35 전투기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하네요. 6위는 유럽의 국가들 중 나토 최대 군사대국인 영국입니다. 약 18만 명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군대는 단순히 숫자만 보면 타국에 비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그들 대부분이 소수정예로 평가받는 경험 많은 전력들이며, 그 중에서도 영국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SAS는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해군의 나라답게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중심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전염병 사태 이후로는 경제가 위축되면서 육해공의 전력을 20% 정도 감축시켰기 때문에 작년보다 군사력이 한 단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네요. 5위는 바로 464억 달러의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면서 육군 강국이라 평가받는 대한민국은 50만의 상비군의 예비군이 310만 명으로 동원력에서 월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육군은 2,500대의 탱크와 3,000문이 넘는 자주포, 4,800문의 견인포를 보유했고, 해군은 2척의 헬리콥터 항공모함과 13척의 구축함, 17척의 호위함과 22척의 잠수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군은 350대의 전투기와 750대의 헬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과 맞붙어 있다 보니 해군과 공군에 비해 육군에 많은 비중을 둔 형태인데, 평가 기준의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가 제외되다 보니 강력한 포병을 중심으로 한 정예육군을 보유한 대한민국에 높은 점수를 준 것 같네요. 4위는 14억이나 되는 인구를 보유한 인도입니다. 인도는 파키스탄, 중국 등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813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투자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죠. 상비군 145만 명에 예비군이 115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유사시에는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국 외에는 감당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저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인도는 인도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확보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며 해군을 강화하고 있으며 육군과 공군도 상당한 전력을 자랑하는 수준이라고 하죠. 게다가 2023년 국내 총생산 5위의 막강한 경제력 덕분에 미래에는 중국을 앞지를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평가도 있다고 하네요. 3위는 2023년 국내 총생산 2위라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장비들을 현대화하는 데 힘쓰고 있는 중국입니다. 매년 2,920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쏟아부으면서 점점 군사력을 강화시킨 끝에 이제는 미군조차 중국을 경계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공산국가인 중국은 공산당 간부들이 저지르는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국방비로 책정된 예산 중에서 많은 돈이 엉뚱한 사람의 뒷주머니로 흘러가 버렸죠. 그 결과 병사들이 녹슨 총을 받게 되고 중국의 핵심 전력인 전략 로켓군마저도 로켓 연료가 물로 바뀌어버리는 황당한 사고들이 계속 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규모에 비해 실제 전투력은 약할 것이라는 추측도 많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군사력이 세계 3위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세계 2위의 포병 전력과 전통적으로 막강했던 보병 때문인 것으로 보이네요. 2위는 오랜 시간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던 러시아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부정부패 덕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졸전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세계 2위의 군사력이 맞는지 의심을 갖게 만든 러시아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세계 2위의 자리를 지킨 이유는 총 30개국에 달하는 국가들이 연합한 나토와 싸워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는데 성공한 저력 때문으로 보이죠. 누구나 예상하셨듯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력의 군대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은 이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할 이유도 없이 그저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하죠. 미국과 단독으로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 소련이 유일하며 그 소련조차도 미군의 군사력을 뛰어넘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매년 6,500억 달러로 미국을 제외한 상위 9개의 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죠.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넘사벽 수준으로 강력한 해군과 공군에 비해 육군은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런 육군마저도 세계 최고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핵전쟁 같은 극단적인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미국이 세계 1위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예측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